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게 된 후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제없던 생활 습관들이 혼자가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72세 이순옥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6개월 후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평소 남편과 함께 하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에 마당에 나가서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걱정을 안 했는데 이순옥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이웃이 발견해서 큰 사고를 면했지만 그 후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게 된 노인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일반 노인들보다 3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대부분은 예전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생기는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사별 후 6개월 이내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각종 안전사고나 건강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배우자에게 의존해서 살았던 분들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나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지금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배우자 사별 후 혼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바꿔야 하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을 바꾸지 않았을 때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옥 할머니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집안일을 도와주고 항상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할머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할머니는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저녁 늦게 혼자 마당에 나가서 빨래를 걷고 무거운 물건도 혼자 들고 밤에도 문단속 없이 지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은 무거운 쌀포대를 혼자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또 어느 날은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연락할 사람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혼자 사는 건 정말 다른 거구나. 예전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순옥 할머니는 그 후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사별 후 꼭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 시간대별 활동 패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혼자 살게 되면 특정 시간대의 활동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의 활동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74세 김복순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살 때부터 저녁 8시에 마당에 나가서 빨래를 걷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보고 있어서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할머니는 평소처럼 빨래를 걷다가 얼어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1시간 넘게 추위에 떨며 혼자 일어나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크게 다쳤다면 아무도 모르고 밤새 그대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후로는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해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안전한 시간대별 활동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주요 활동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 내에 모든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빨래 걷기, 쓰레기 버리기, 마당 정리 등은 반드시 밝을 때 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실내 활동 위주로 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가급적 화장실 이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밤에 외출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알리고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 무거운 물건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함께 들거나
남편이 대신 들어줬던 무거운 물건들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무리해서 들다가 다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67세 한순희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첫 달에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평소 남편과 함께 들던 20kg짜리 쌀포대를 혼자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둘이 함께 들었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후로 석 달 동안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이런 부상을 예방하려면 무거운 물건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10kg 이상의 물건은 절대 혼자 들지 말고 반드시 카트나 수레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쌀이나 물 같은 무거운 생필품은 아예 작은 단위로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kg 쌀 대신 5kg씩 나눠서 사거나 2리터 물 대신 500ml 물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부상 위험을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한 집안의 높은 곳에 있는 물건들도 위험합니다. 의자나 사다리에 올라가서 물건을 꺼내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 허리 높이 이하로 내려놓고 높은 곳에 물건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75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꾼 후 훨씬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고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다칠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세 번째로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다쳤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 응급상황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71세 윤순덕 할머니는 새벽에 갑작스럽게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은 침실에 두고 거실에 있었고 자녀들의 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데 전화를 걸 수도 없고 119에 신고하려고 해도 우리 집 주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이웃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도움을 받았지만 할머니는 그 후로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안에서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목에 걸고 다녀야 합니다. 둘째, 중요한 전화번호들을 집 안 곳곳에 큰 글씨로 적어 붙여놔야 합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부엌의 자녀들 전화번호, 119병원, 이웃 연락처를 붙여두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 확인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3시에 큰아들에게 잘 있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이웃과 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목록과 병력을 적은 카드를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녀야 합니다. 응급실에 갔을 때 의료진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73세 김정순 할머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실제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휴대폰이 호주머니에 있어서 바로 아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어요. 만약 전처럼 휴대폰을 침실에 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네 번째로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 외출과 귀가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살게 되면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외출 중에 사고가 나거나 집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외출과 귀가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69세 최말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 다녀오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보통 오전 9시에 나가서 11시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길에서 넘어져서 다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가 외출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녁이 되어서야 큰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집에 와서 할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말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디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온 동네를 다 뒤졌다더라고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외출할 때와 돌아올 때 반드시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간단한 문자나 전화로 지금 시장 간다, 집에 도착했다는 식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외출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가족들이 할머니의 패턴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10시에 나가서 12시에 돌아온다든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외출한다든지 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런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만든 후 훨씬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아들이 제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연락이 와요. 저도 마음이 편하고 가족들도 안심하죠. 5번째로 바꿔야 하는 생활 습관, 집안 보안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두 사람이 함께 집을 지켰지만 혼자 살게 되면 보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70세 이말순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예전 습관대로 현관문을 열어두고 지냈습니다.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남편과 함께 살 때도 그렇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낮에 낯선 남자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서 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혼자 사는 할머니라는 걸 알고 일부러 온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이웃이 소리를 듣고 와서 도망갔지만 그 후로는 절대 문을 열어두지 않아요.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습관을 바꾸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먼저 외출할 때나 잠들 때는 반드시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낮에 집에 있을 때도 현관문은 항상 잠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방문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인터폰이나 문구멍으로 확인한 후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신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공과금 검침원, 택배기사, 수리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집 열쇠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비상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화분 밑이나 신발장 같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는 절대 숨겨두면 안 됩니다. 넷째, 집 안팎의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하고 특히 현관과 마당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둠을 이용해 접근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가스레인지, 전기 콘센트, 보일러 등을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재나 가스 누출 사고는 혼자 있을 때 더욱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생활 습관을 모두 성공적으로 바꾼 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76세 송영희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체계적으로 생활 방식을 바꿔서 현재 안전하고 건강하게 혼자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보면 어떻게 습관을 바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니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송영희 할머니의 하루는 오전 7시에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가스밸브가 잠겨 있는지, 창문은 제대로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과입니다. 오전 8시에는 큰아들에게 잘 잤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보내서 아들이 할머니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모든 활동을 마칩니다. 장보기, 청소, 빨래, 마당 정리 등을 이 시간 안에 끝냅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혼자 들지 않고 카트를 이용하거나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이웃 김씨 할머니에게 알리고 나갑니다. 지금 시장 간다. 1시간 후에 돌아온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알립니다. 돌아와서도 잘 다녀왔다고 인사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문을 잠그고 실내 활동만 합니다. 저녁 9시에는 아들에게 하루 잘 보냈다는 문자를 보내고 밤 10시에는 모든 전기와 가스를 점검한 후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생활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요. 가족들도 안심하고 저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본 큰아들도 놀라워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활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안심이 돼요. 혼자 사시는데도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전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생활 습관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단계별로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1주차에는 시간대별 활동 패턴을 조정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실내 활동만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주차에는 무거운 물건 들지 않기, 3주차에는 응급상황 대비 시스템 구축, 4주차에는 외출 패턴 규칙화, 5주차에는 보안 강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74세 정순이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했더니 며칠 만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바꿨더니 지금은 자연스럽게 돼요. 두 번째 실천 방법,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계획을 세우면 실천하기 어렵고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안부 확인은 누가 할 것인지, 응급 상황 발생 시 누가 먼저 달려올 것인지, 무거운 물건이 필요할 때는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72세 김말순 할머니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매일 아침 안부 확인, 둘째 아들은 주말 방문, 딸은 응급 상황 대응을 맡기로 했어요. 역할이 정해지니까 가족들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세 번째 실천 방법, 이웃과의 상호 도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멀리 살거나 바쁜 경우 이웃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면 더욱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서로 안부를 확인하거나 외출할 때 서로 알려주거나 응급 상황 시 즉시 도울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가끔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75세 오순덕 할머니는 처음에 이 실수를 했습니다.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더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하는데 오히려 더 잘 지켜져요. 두 번째 주의사항, 지나치게 위축되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지 세상과 단절되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외출이나 사회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 수칙만 지키면서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가족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을 가족에게 의존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생활 습관 변화가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안전관리 전문가 이철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바꾸면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생깁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어요. 노인복지 전문가 박영희 교수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면 오히려 더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 계세요.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을 성공적으로 바꾼 분들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안심되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79세 한복순 할머니의 말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의존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스스로 모든 걸 관리하니까 뿌듯해요. 가족들도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활 습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분들의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 배우자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둘째,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안 들고 하루를 보냈다든지 외출할 때 이웃에게 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든지 하는 작은 일들도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힘든 것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목표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사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81세 최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무섭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활 방식을 바꾸고 나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최영순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통해 새로운 힘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안전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더 당당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살게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나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던 반쪽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헤쳐나오셨잖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잘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생활습관 변화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대별 활동 패턴을 조정하세요. 해가 진 후에는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고 위험한 일은 밝을 때 하세요. 둘째, 무거운 물건 다루는 방식을 바꾸세요. 10kg 이상은 절대 혼자 들지 말고 카트를 이용하거나 도움을 청하세요. 셋째, 응급 상황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휴대폰을 항상 소지하고 중요한 연락처를 곳곳에 붙여두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세요. 넷째, 외출과 귀가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드세요. 나갈 때와 들어올 때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는 습관을 만드세요. 다섯째, 집안 보안과 안전 점검을 강화하세요. 문 단속을 철저히 하고 방문자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가스와 전기를 점검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상의하고 이웃들과 도움을 주고받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도 받으세요.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작은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 저녁부터는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바깥일을 끝내보세요. 내일부터는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녀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안전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지 못한 말들과 사별 전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니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